안녕하세요, 건달프입니다. 오늘 3월 2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바쁘네요. 이거 보이시죠? 여기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방금 나왔다가 뛰러 나가려니까 전원이 안 들어오네, 이게 고프로가. 그래가지고 지금 급하게 올라가서 다시 보조 배터리 꽂고서 내려왔는데, 날씨가 좀 안 좋습니다. 지금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거의 한 30분 지체한 것 같은데, 후딱 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그렇죠? 모자를 안 써서 그러네 좀. 아무튼 오늘도 여기 꽂아놓고 이렇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빠질까봐 좀 그러네. 네, 됐다. 몸은 아까 나와서 풀었어요. 이제 했으니까 바로 천천히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리기는 조깅입니다. 조깅인데 페이스는 그냥 정말 가볍게 뛸 생각이에요. 근데 바람이 좀 많이 불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아서 여차하면 다시 그냥 들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누르자. 이제 서울 동화 마라톤을 정확히 2주 앞둔 시점이네요. 2주 금방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동마를 준비한 훈련은 이번 주로서 거의 끝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2주 동안은 정말 이제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끌어올리는, 대회 당일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시기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 대구 마라톤을 혹한기 훈련으로 다녀온 후로, 그날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대퇴사두근하고 대퇴근막장근 주의로 해서 좀 통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부상이 아닐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한 이틀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왼손가락 듬뿍 바르고, 그리고 이제 푹 쉬어지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대구 다녀와서 하루 쉬고 다음날 화요일날 조깅을 한 6분 페이스로 7km 정도 뛰어졌는데, 특별히 뭐 통증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그 다음날 수요일날 다시 하루 쉬어주고, 목요일날 이제 조금 컨디션이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페이스를 올려서 한 16km 정도를 전체적으로 평균 페이스 한 4분 40초 후반 정도에 맞춰가지고 뛰었는데, 그러니까 뭐 몸 풀고 뭐 이런 것까지 합쳐서 그 정도 페이스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한 5km 정도는 4분 20초 안쪽으로 대회 페이스에 맞춰서 뛰어봤어요. 그랬더니 몸이 컨디션이 이상하게 좋아가지고 이게 많이 힘든 느낌 없고 되게 기분 좋게 뛰어지더라고요. 한 4-5km 정도가 4분 20초 수준에서. 그래서 어디 뭐 통증 아픈 데도 없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다시 또 하루 쉬어주고, 그리고 어제 토요일 이제 2주 전에는 항상 대회 2주 전에 하는 루틴에 따라서 하프를 TT는 아니고 점검지 형태로 하프 페이스 정도로 뛰어주는 그런 러닝을 했는데, 썸네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처음으로 1시간 29분대를 찍어봤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시작한 지 이제 만 3년 반이 넘어가는데, 3년 반 만에 하프 대회가 아니라 그냥 뭐 셀프로 뛴 거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간에 뭐 이렇게 끊고 일시정지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정말 대회 형식으로 뛰어서 1시간 29분대를 찍어봤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그 하프 이제 점검지를 하기 위해서 좀 제대로 맞춰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 또 놀고 있는 제 아들을 고용해서 비싼 알바비, 어제는 진짜 비싸게 20만원 주고 그렇게 고용을 해서 뛰어봤는데, 딱 그렇게
좋은 기록이 나왔더라고요. 아, 이게 좀 그 마음을 굳게 써서 그런 건지, 10만원 더 줬으면은 28분 때도 찍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긴 하는데, 그건 좀 그렇다. 시간당 10만원은 너무 세다. 근데 그래서 하프 어쨌든 1시간 29분 때 그게 뭐 이건 이제 서브3 러너 분들, 서브3 뛰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그건 되게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1시간 29분이라는 게 하프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1시간 24분은 뛰어야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실제로 1시간 24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안쪽으로 당기기 위해서 막 노력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달리기 처음 시작하고 나서 1시간 30분 대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1시간 30분 대만 달려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1시간 30분 대 집어 넣은 다음에는 이제 다음 목표가 당연히 이제 1시간 29분 대 들어가는 건데, 이게 정말 힘들다는 거를 처음엔 모르지만 이제 달리다 보면은 많이 느끼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달리기 처음 시작해서 하프를 그러니까 달리기 시작해서 2달 만에 하프를 1시간 45분에 뛰었어요. 그러니까 풀코스를 뛰면 330 페이스죠. 그러니까 5분 페이스로 하프를 그렇게 뛴 건데, 1시간 45분이면은, 그리고 나서 4달 정도 있다가 다시 하프를 1시간 35분을 뛰었어요. 그러니까 10분을 줄인 거죠. 그러면 4분 30초 페이스로. 그러니까 그 6개월 만에 6개월 진짜 달리기 시작해서 6개월 만에 1시간 35분까지는 그냥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1시간 29분 때도 금방 달성하겠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그때는 했어요. 그런데 1시간 35분 달성한 이후로, 물론 중간중간 이제 부상도 겪고 해서 좀 이렇게 뒤로 퇴보했다가 다시 복귀됐다가 뭐 이런 식의 시기를 겪었지만은 어쨌든 그 후로 지금 거의 3년 만에 거의 맞습니다. 3년 만, 그치, 3년 만에 5분을 줄인 거예요. 5분을. 야, 진짜 그렇게 그 5분 줄이는 게 어렵더라고요. 1시간 35분에서 1시간 30분으로 줄이는 거, 29분대로. 이게 페이스로 따지면은 별거 아니에요, 사실. 1시간 35분은 430 페이스고, 1시간 29분 때는 415 페이스거든요. 415, 416. 그런데 그 페이스로 따지면 사실 14초, 15초잖아요. 이 14초, 15초가 평패로 무지하게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그 수준에서 상당히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계에 다다른 분들, 이제 노려보니까 재능으로서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분들은 그 평패를 몇 초 줄이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요즘에 제가 그 인스타랑 유튜브에 그 인플루언서, 정말 존경하는 인플루언서 중에 한 분인 러너인바님, 그분의 영상들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즐겨보고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며칠 전에 그 재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거의 일치를 하는데, 그분이 좀 더 기간을 길게 잡으시긴 했더라고요. 이씨, 비가 온다. 씨, 비 와. 미치겠다. 근데 그러니까 재능으로서 올라가는 시기를 저는 사실 1년 정도로 이렇게 짧게 보거든요. 짧게. 왜냐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설렁설렁 뛴다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했을 때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1년 안에 자신의 거의 재능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기록에 도달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상 같은 거 없을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그 당시에 이제 부상이 있어서 그랬지만은 그걸 부상을 이제 빼고서 봤을 때 1시간 35분까지는 6개월 만에 올라갔어요.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제 이 러너 임반님 같은 경우는 2년으로 보더라고요. 2년 동안 하는 거는 자신의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 올라간다. 기록이 발전하고. 근데 2년 후부터는 그때부터는 쉽게 이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노력에 의해서 이제 올라가는 단계에 이르는데, 러너 임반님은 2년으로 그걸 보셨지만 저는 한 1년에서 1년 반 이 정도로 좀 짧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년 반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가지고, 그러니까 타고난,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큰일 났네. 아이고, 씨, 모자 덮어야겠다. 제가 타고난 재능으로서 올라온 기량은 제가 볼 때 딱 그 1시간 하프 기준으로 1시간 32, 3분 요 정도 같아요. 예, 제가 재능으로서 만들어진 기록은. 그리고 10km는 한 43분 정도. 그리고 풀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 솔직히. 어쨌든 10km와 하프는 그 정도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km도 41분 이제 딴당딴당 하고, 하프도 이번에 1시간 29분 그 후반대지만 이게 찍어봤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제가 진짜 이제 근 1년 특별한 부상 없이 꾸준하게 달려왔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렇게 1년 동안 죽으라 노력을 한 그 결과가 하프 딱 2분 10초 정도 줄였다는 거예요. 물론 대회였으면은 뭐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2분 때밖에 못 줄였다는 거예요. 1년간의 노력으로 하프를.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난 재량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량 그 이상으로 노력을 통해 올릴 수 있는 그 수치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돌아봐도 부상 없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월 300 이상 이렇게 해온 게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1년 더 하면은 제가 목표로 하는 서브3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도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제 나이가 아직 젊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50대에 접어든 나이기 때문에 이제 쉽지는 않겠다.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그 성장하는 수치가 기대치만큼은 나오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있을 동마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좀 저희 달리기 어떤 목적과 그리고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다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해서는 더 이상 발전은 없다 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이고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2주 후에 있을 동마 목표 기록은 서브3는 말도 안 되고 내려놨습니다. 그냥 제 개인 PB를 갱신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게 정말 현실적이고 저에게 적당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직전 PB가 JTBC 마라톤 작년 3시간 6분 35초였으니까 가능하면은 이거보다 1초만이라도 빨랐으면 좋겠고, 더 바란다면은 저 3시간 5분 안에 드는 거, 그거를 해보고 싶어요. 3시간 5분 안에 들려면은 1분 30초 이상, 1분 40초 정도
이거 줄여야 되는데 100초잖아요? 그럼 4, 2, 8. 얼추 평균 페이스를 한 3초 정도는 줄여야 돼요, 3초. 그러면 4분 22초로 달리는 거죠. 야, 4분 22초. 쉽지 않다. 그런데, 어제 제가 하프 전체적으로 4분 16초로 평균 페이스가 나왔는데, 초반에 이제 4분 23초, 2초, 뭐 이런 식으로 뗐어요. 그때까지 되게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비교적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10km 이제 지나서는 페이스를 좀 올렸어요. 이제 4분 10초대로 집어넣어서 11 정도 지나서 이제 한 11km 정도 남았을 때 그때부터는 서브스를 페이스 이상으로 올렸어요. 저는 그렇게 올릴 생각은 없었고 한 조금만 더 올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올렸는데, 이제 워치 찍히는 거 보니까 4분 10초 정도가 계속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힘들 정도는 아니고 그냥 버틸 정도, 딱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작년 JTBC 마라톤 뛸 때 하프 지나서 그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들어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진짜 힘든데 멈추고도 쉽다 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이런 진짜 오락가락 하는 상태였는데, 그때가 이제 한 15km 지날 때가 그랬어요. 그때 페이스가 4분 10초 플랫 요 정도로 뛰고 있을 때, 그럼 벌써 한 6km가 남았잖아요. 4분 10초 때 10초로 뛰고 있는데, 이거는 서브3 페이스보다 5초가 빠른 상태고. 그런데 그때까지 뛴 게 좀 아깝더라고. 너무 아까워. 그래서 스트라바의 기록은 영원하다 이것만 생각하고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그당 이제 그 16, 15, 16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의 평균 심박이 제 최대 심박 근처까지 올라가더라고요. 170 이상으로 찍혔어요. 171, 2 그렇게 계속 유지했어요. 물론 그 심박으로 작년 제마 때도 그렇게 뛰었거든요. 30 이후에. 그래서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안 들고, 유지할 수는 있다, 올릴 수는 없어도 유지할 수는 있겠다 이 생각은 계속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21km까지 쭉 밀어서 들어왔는데, 아쉽게도 어제도 배터리가 중간에 또 나가버린 거예요. 나 진짜 이렇게 중요한 날만 16km 정도에서 배터리 나가가지고 나머지 4분 10초 플랫으로 계속 달리던 그 어떤 마지막 제 질주의 모습은 못 담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게 아쉬운 마음 때문에 영상에다가 제가 이렇게 그 랩타임이랑 그거 쭉 캡처한 거 띄워 놓을게요. 계속 아쉬워서 보시라고. 아유 씨, 뭐야, 페이스가 이렇게 높나? 아유, 생각보다 좀 높네. 어쨌든 힘들다. 근데 어제는 이제 그렇게 1시간 29분 예전에 5km 19분 때 찍은 것보다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5km는 물론 힘들지만 그 5km 19분 때도 힘들었지만 되게 짧잖아요. 짧고. 근데 하프는 좀 더 긴 거리고 아무래도 뭔가 저한테 와닿는 게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근데 소고기 좀 구워 먹어야지 뭐 이 생각 딱 했는데,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쪽 어금니 쪽 하나, 임플란트 하나 심는 일정이 오후에 있어가지고 결국 그 임플란트 하나 심고 앞으로 죽는데 그래서 고기도 못 먹고 죽 먹었습니다. 죽 어제 저녁부터 힘들어. 근데 그거 심고 나서 또 뭐 항생제, 진통제, 뭐 소염제 엉덩이다 주사 3방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엉덩이가 되게 뻐근뻐근합니다. 근데 이게 뭐 주사 때문에 그런 건지 두드러 맞아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 뭐 이제 가봐서 이제 그 치료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상하게 그 치과에서는 그 진통제랑 소염제, 항생제 놔줄 때 이게 심상에 엎드리라고 안 하고
엉덩이 쭉 까고서 벽 잡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민망하게 되게 뻘쭘하거든요. 이게 사이에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까고 있는데, 아, 근데 아픈 걸 너무 싫어해. 진짜 주사 맞고 이러는 거. 그래서 안 아프게 좀 나가려고 하니까 엉덩이를 막 손바닥으로 후려 갈기는 거예요. 아파요 아파요 하면서 막 진짜 후려 갈기는데, 아니 이게 뭐지, 아프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난 곤장을 맞는 줄 알았어. 씨, 찰싹 그러니까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주사 맞은 생각은 없고, 아씨 무슨 뭐 태형을 당하고 나온 것 같아. 또 곤장 엄청 맞고 나왔네. 아 죄송합니다. 너무 또 엉뚱하게 왜 이런 뻘소리 하고 있지? 아유, 어쨌든 어제 그렇게 많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힘들어. 힘들다. 2주 앞으로 다가오니까 되게 좀 뭐라 해야죠,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것도 아닌데 또 그렇다고 준비를 철저히 한 것 같지도 않고 되게 좀 그렇습니다. 애매한 그런 상태예요. 기분도 그렇고. 아우 씨, 바람도 엄청 분다 오늘. 비도 오지 바람도 오지 바람도 불지. 아유, 조깅하러 나왔는데 꼭 이상하게 여기 보면 조깅이 안 돼. 숨 좀 고르고 가겠습니다. 이게 뭐 빠른 속도도 아닌데 이렇게 힘드네. 지난주에 대구 마라톤 그 DNF 한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진짜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변명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난주 그 대구에서 한 30km 뛴 거잖아요. 30km 30km를 나중에 한 5km 정도는 페이스를 일부러 낮춘 거고, 그래서 25km 정도는 거의 4분 20초 초반대로 달렸고, 나머지는 일부러 낮춰서 4분 40초대로 거의 뛰어서 평균은 4분 30초가 나온 건데, 사실 대회 점검주 보통 3주 전에 할 때 싱글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싱글 페이스 4분 30초 자꾸 하잖아요. 30km 짜리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만약에 그날 막 무리해가지고 내가 다리 질질 끌면서 완주했으면은 아마 어제 못 뛰었을 거예요. 회복이 안 됐어. 그래서 그날 아양주에서 지하철역으로 도망쳤던 거는 진짜 두고두고 잘한 거였다라고 이렇게 자화자찬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됐고, 이틀 만에 회복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 AR 수준의 중강도 훈련하고, 토요일날 거의 고강도 훈련이죠. 대회 페이스로 거기 떼어서 PB도 세우고 했으니까 훈련 효과는 매우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대구 나갈 때까지 컨디션이 쭉 다운되는 느낌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난 영상 2주 3주 전 계속 우는 소리만 하고 앓는 소리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게 컨디션이 좀 되게 다운된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대구 갔다 와서 희한하게 한번 데이고 오니까, 혹한기 훈련을 제대로 받고 오니까 이게 몸의 컨디션이 올라가는 느낌이 확 들어요, 요즘에. 그런데 이게 이 컨디션빨이 얼마나 유지될지 그게 조금 깨름직하긴 한데, 제발 앞으로 2주간만 유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진짜 너무 그렇게 강합니다. 비가 다시 그쳤어요. 괜찮네 이제. 근데 오늘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 진짜 정말 가볍게 조깅하러 나왔는데 이게 너무 페이스를 올렸네. 뭐 올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5분 30초인데 좀 힘드네. 여기 오르막이라 그런가.
아니 뭐 그런데 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진짜 오늘도 그 러너 인반님 수원 하프 마라톤인가 거기 다녀오셨더라고요. 그거 대회 끝나서 거기 집에 도착하신 시간 어찌 대충 제가 따져봐도 12시 정도 될 것 같은데 1시 정도 됐나? 영상을 바로 올리셨더라고. 야 진짜 존경스러워서 내가 진짜 일바로 올리려고 하다가 딱 하니까 이게 2등이더라고. 하나 미리 1등 댓글 하나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2등으로 제가 달았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잘 댓글 같은 거 잘 안 달거든요. 근데 거기다는 진짜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존경합니다라고. 정말 어떻게 같은 사람으로서 저렇게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엄청나게 많이 뛰시면서도 또 저렇게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실 수가 있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는 진짜 게을러 터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런 분들한테. 뭐 연배는 저보다 조금 어리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정말로 리스펙합니다. 이번에 참 맞아, 어제 그 하프제 셀프로 뛰고 나서 제가 이제 기존 데이터들을 많이 비교해 봤어요. 이제 약간 데이터를 이렇게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물론 뭐 예전처럼 많이 보진 않아요. 요즘에는 그냥 뛰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 정도 참고용도로 이렇게 비교해 보는 용도로 이렇게 보거든요, 과거 데이터랑. 그러면 제가 이제 과거랑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지를 얼추 이렇게 그 추세 트렌드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봤는데, 제가 완전 옛날 기록부터는 아니고 작년 9월 공주 하프 마라톤부터 봤어요. 제가 유심히 본 거는 그거거든요, 케이던스 데이터. 요즘에 제가 이상하게 케이던스가 좀 더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낮추려고 뭐 그런 생각도 가지고서 그렇게 뛰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왜냐하면은 작년 9월 공주 하프에서는 190이었어요 평균 케이던스가 190.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있었던 경주 풀에서는 191였고, 그 다음 달에 JTBC에서는 192. 그리고 지난달인가? 뭐 지난달이죠? 이번 달이 지난달 대구 마라톤에서는 중간 DNF 하긴 했지만 193. 그리고 어제 하프는 194더라고요. 계속해서 한 1 정도가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한두 달 사이로 해서.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다음 동마는 195인가 혹은 194, 어제 거는 대회가 아니니까 194 아니면 195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온 거예요. 어제 그 페이스가 416 정말 서브3 딱 핥는 그런 페이스였고, 그리고 케이던스가 194에 보폭이 120cm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해서 보폭 120cm에 케이던스 194면 서브3를 한다, 이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계산할 때는 한 보폭을 124까지는 늘려야지 않을까, 서브3 하려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보니까 케이던스를 194나 5만 하면은 120cm 혹은 119cm로도 서브3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도 그 찍은 영상 보고서 제가 풀 스캔을 해봤는데, 역시나 내가 자세가 좋지는 않고, 그리고 문제가 탄력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똑같이 서브3 페이스, 그러니까 4분 15초 그 사유에서 4분 20초에서 4분 10초 사이에서 뛸 때
보폭이 물론 120cm는 넘긴 하지만 그러니까 탄력적이지 않다는 느낌 받았어요. 보통 그 러너 인바님 같은 경우도 물론 페이스가 어마어마하게 높지만 그분도 대회 때는 197, 8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막 10km 조금 빡시게 뛰면 그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나오기는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달리지는 못하지만은 그건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지? 그래 맞아. 그 케이던스가 높으면서도 보폭이 늘어나야 되는데 저는 케이던스만 높고 보폭은 좁은 그런 지금 러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보니까 제 근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근력, 탄력. 그러니까 착지를 한 다음에 지면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밀어줘야 되는데 그 밀질 않고 그냥 바로바로 착지 후에 당겨서 바로 깨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지면 반발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러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딱 착지한 후에 어느 정도 지면을 딱 그 밀면서 차줘야 앞으로 튕겨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밀고 차지 않고 그냥 바로 당기니까 그런 반발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그냥 내 힘, 오로지 내 힘, 그 다음에 관성, 요것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보통 빠르게 뛰시는 분들을 보면은 막 빡센 훈련, 빠른 달리기를 하면은 종아리가 아프다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종아리를 안 아프고 약간 허벅지가 더 아픈 편이에요. 허벅지.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미누님이라는 거는 후면 쪽을 많이 이제 쓰게 되잖아요. 미누님, 햄스트링이나 뭐 이런 쪽. 그런데 종아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미누님 힘보다는 당기누님을 보다 많이 사용하는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주행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허벅지, 앞허벅지, 대퇴 하드근 쪽 이쪽이 좀 더 이렇게 많이 피곤해지는 그런 러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영상을 한 번 더 유심히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상태에서 좀 더 발전이 있으려면 반드시 좀 더 탄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뛸 때 좀 더 점프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점프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프를 하려면 당연히 밀고 차줘야겠죠. 어느 정도는 물론 그러려면 근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런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거의 아예 안 하다 보니까 아예 그 힘을 못 살리는 거야. 그걸 통해서 보폭이 늘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떠서 날아가는 거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결국은 케이던스로 올라가는데 보폭은 그에 비해서 많이 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는 정체되고, 그렇죠? 근데 케이던스는 계속 올라가니까 심박은 더 오르게 되고, 요런 어느 좀 악순환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튼 간에 진짜 영상을 찍어서 직접 보는 게, 자기 그 러닝 달리는 거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보는 게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그건 해봐야 되겠어요. 역시 알바비 많이 나가겠어. 그런데 그 케이던스도 뭐 왜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케이던스란 게, 이게 그 케이던스 값도 뭐 잘 봐야 돼요. 이런 달리기 있잖아요. 조깅 같은 거, 혹은 조깅 뭐 파틸렉처럼 느리게 달렸다 빠르게 달렸다 뭐 이런 거 섞인 거, 뭐 이런 거 데이터는 그때 달린 데이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때 달린 데이터는 페이스가 됐던 심박수가 됐던 보폭이 됐던 이건 중요하지 않아서, 솔직히 정말 중요한 데이터는 그러니까 퍼지지 않고 달린 지속주행체 그런 달리기, 그러니까 일정하게 달린 달리기, 대회처럼. 대회도 중간에 퍼져서 걷고 이러면은 의미가 퇴색되는데, 안 퍼지고 정말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하프를 1시간 30분에 뗐다. 근데 평균 페이스가 그러면은 4분 15초겠죠? 4분 15초를, 그러니까 랩타임 1km 기준으로 봤을 때 앞뒤로 5초 이상 그 차이가 나지 않고, 그러니까 4분 10초에서 4분 20초 사이에서
쭉 일정하게 뛴 그런 달리기의 데이터는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특별히 거기에서 나온 케이던스와 보폭은 정말로 그거는 되게 유의미한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들이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 어떤 추세로 변동이 되고 있는가를 지켜보시면 내 달리기의 형태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케이던스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한 194, 5 여기까지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속주를 할 경우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보폭은 정체 상태다. 그래서 페이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서브스를 하려면 사실 4분 페이스로 최소한 15km 또는 그러니까 신발 16km 이상 이렇게 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밀 수 있으려면은 지금 같은 형태의 140, 194, 195의 케이던스를 가지고 보폭 이런 식으로 118, 119, 120 이렇게 가져가서는 그렇게 그걸 달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194나 5의 케이던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심박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심박으로서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심박에 120 정도의 보폭을 가지면은 4분 페이스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픽해야 4분 5초, 4분 10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보폭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반드시 날아가는 거리를 늘려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면 반발력, 즉 밀기와 차기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물론 이거를 과도하게 하면은 에너지 손실이 크기 때문에 금방 털리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에너지 손실을 완전히 막기 위해서 밀기와 차기를 아예 배제해버린다. 이러면은 스피드에 한계가 생겨요. 이미 제가 지금 그 상태라는 거를 영상을 보고 확실히 느꼈어요. 나는 분명히 점프하면서 이렇게 막 점프하면서 뛴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4분 10초 뛰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그러니까 땅바닥에 붙어가는 것처럼 탄력 없이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힘으로 뛰는 듯한 느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나름에는 약간 이렇게 점프를 하는 느낌을 가져가려고 이렇게 많이 해요. 지금 뛰면서도 그래요. 지금도. 그리고 착지도 보니까 왼발은 거의 미드풋인데, 거의 완전한 미드풋인데, 오른발은 약간 미드힐? 힐과 미드 사이에서 먼저 닿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많이 고쳐진 거긴 한데, 예전에 그래서 항상 아킬레스건 문제가 오른쪽으로 왔던 것 같아요. 힐 쪽을 많이 과도하게 먼저 닿아가지고. 그나마 지금은 그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1년 이상 문제없이 잘 달리고 있습니다. 어휴, 4분 55초에 케이던스는 180, 180인데 4분 55초 이렇게 이 정도로 뛰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예요. 맞아. 180 케이던스에 4분대가 나와야 돼.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래야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야 대회 페이스에서 190 정도 이상으로 올렸을 때 케이던스를, 그때 이제 4분 20초 이 수준 안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야. 그런데 만약에 지금 4분 50초 페이스인데 케이던스가 190이었다. 이미 190이었다. 그러면 이게 죽어도 4분 10초 4분 때 페이스에서 4분 페이스 이렇게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보폭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조금 보폭을 올린다고 치더라도, 그러려면 케이던스를 얼마나 올려야 돼요? 거의 200 이상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4분 페이스에 도달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항상 참 트리키하고 힘든 부분인데, 이거는 앞으로 달리면서 정말 내 몸에 가장 잘 맞는 그 수치들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데 달리다 보니까 계속 변해요. 계속 이제 뭐 달리기 기량도 변하고 몸도 이제 노화가 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수치는 변하게 되는데, 그 수치를 그때그때 가장 적절한 수치를 찾아서 맞춰 뛰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씨, 오늘 회복적인이 아니라 뭐 이거 숟가락 떠올려있네. 힘들어서 기분 되게 좋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2주 후 2주 이제 남았는데 컨디션을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다음 주 일요일까지 달리는 거로 실제적인 달리기는 거의 끝난다고 보고, 마지막 한 주 남았을 때는 항상 그랬듯이 화요일 목요일 짧게 뛰어주고 마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다음 주말에 10K TT까지는 아니고 지속주로 해서 아마 4분 5초 정도 잡고 뛰어볼 건데, 가능하면 뭐 4분 5초 뛰면 이제 40분 50초잖아요 이걸 해내면은 PB가 되겠네요. 또 개인적으로는 비공식이긴 하지만 직전에 41분 6초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뭐 그거를 굳이 꼭 맞춰야 되겠다 그 생각은 없고, 그냥 한 4분 5초 정도 10km 유지할 수 있으면은 그날 뭐 또 컨디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번 동마에서 거기보다 20초 정도 더한 페이스, 4분 25초죠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제마하고 동일하긴 한데, 그래도 그 정도가 여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물론 완전 여유는 없겠죠. 그래도 그냥 비벼볼 수 있는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마가 아무래도 제마보다는 코스가 조금 더 쉬운 편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목표를 하는 대로 4분 22초에서 4분 23초 요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나름의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실제로 또 뛰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걸 목표를 설레발이긴 한데 달성했다 쳐요. 4분 22초로 하면 아마도 뭐 3시간 4분 몇십 초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나왔다 쳐요. 그러면은 서브3 페이스까지, 서브3 페이스의 마지노선이 4분 16초잖아요 4분 16초 그럼 4분 22초로 들어갔다 치면 6초잖아요 야씨 6초만 줄이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6초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6초면 풀코스로 4분 12초잖아요 4분 12초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거예요 진짜. 말이 1초 2초지 풀코스에서는 1초가 42초니까 이게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풀코스 1분 뭐 이 정도 1분 뭐 금방 듣고 줄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물론 뭐 한창 내가 성장 중일 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진짜 금방 성장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제가 타고난 재능으로서 까지 그냥 1년 만에 자동으로 올라간 그 수치가 저는 풀코스 기준으로 한 3시간 35분? 3시간 4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그냥 뭐 이렇게 설렁설렁 뛰었는데도 그 정도까지는 그냥 올라갔어요. 근데 그 후부터는 이제 설렁설렁 해서는 안 되고, 그때부터는 노력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어떤 분도 진짜 타고나신 분들은 설렁설렁 했는데도 누구는 싱글부터 시작하잖아요. 싱글부터. 그리고 그렇게 설렁설렁 했다가는 5시간도 못 들어오는 분도 계시고요. 이게 결국은 개인의
어떤 타고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풀코스 기준으로 제가 가진 재능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 3시간 35분 정도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저는 한 30분 정도 줄인 것 같은데, 한 3년 동안. 앞으로 5분이야, 뭐 6분, 7분이죠? 요 정도를 더 줄이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노력은 지난 3년간의 노력을 다 합친 만큼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그 지난 3년 중에 실제로 제가 죽으라 뛴 거는, 죽으라보다는 그냥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한 기간은 대략 한 1년 정도였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1년 정도를 더 지금처럼 하고, 그 다음에 지금보다 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리고 뭔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나의 남은 6분, 7분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게 쉽지 않아요. 거의 고지가 앞에 와 있는데, 자, 이거 참 내려놓기도 뭐하고 가기도 뭐하고 되게 힘든, 마라톤으로 치자면 진짜 딱 35km 지났을 때 그 기분이에요 지금 제가. 이미 지금까지 열심히 했고 잘했어. 근데 앞으로 7km만 더 가면 모든 걸 다 갈아치울 수가 있어. 이걸 알면서도 그 가기 힘든, 그 힘든 남은 거리, 그 7km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 그런 느낌, 그거 아시잖아요. 뛰어보신 분들은 다들 딱 지금 제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분들 여러 계시겠죠. 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요 며칠 날씨가 포근해서 정말 뛸만 납니다. 대구에서 한번 축도사를 가서 이렇게 왔더니 날씨가 포근해지니까 그래서 컨디션이 확 오르는 것 같아요. 와우, 이거 되게 좋네, 느낌. 오늘 네오비스타 이거 신었는데 느낌이 되게 좋네요. 오늘은 한겨울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자, 그리고 착시할 때 보니까 약간 발이 또 팔자 느낌도 있더라고요. 제가 팔자 느낌 심하지는 않는데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확히 11자 늘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뛰면 약간 저는 느낌적으로 안짱대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냥 이게 지금 편해서 이렇게 뛰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주 미세하게 팔자 느낌도 있더라고, 영상을 보니까. 근데 뭐 또 어떤 분들은 그 정도면 뭐 충분히 그 의미를 줄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오히려 약간 틀어가지고 불편하게 뛰는 것보다는 크게 문제가 없으면 부상도 없고 그러면 지금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아유, 오늘 너무 페이스를 올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44분 50분 됐으네, 계속.
저기까지 내려간 내리막이니까 그냥 이대로 가고, 턴에서 올라올 때 페이스를 낮춰서 다운런이 한다는 생각으로 올라야 되겠어요. 지금 갑자기 낮추는 것도 좀 그러네. 팔치기도 되게 엉성하고, 전반적으로 하여튼 자세가 아주 왜 이렇게 안 좋아. 어깨도 굽었고, 그나마 목 앞으로 숙이는 거는 좀 의식해서 이렇게 세우니까 그거는 조금 보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외 나머지는 뭐 아직까지 너무 안 좋은 게 맞다고. 안 이뻐? 일단 되게 러닝 자세가 되게 안 이뻐. 아유, 안 이쁘거나 말거나 일단은 서브3만 일단 해놓으면은 자세고 뭐고시 지금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 더 올라갔네. 확실히 이제 다리가 조금 뻐근하네. 허벅지가 뻐근해요. 어제 그렇게 뛰고 나서 이렇게 뛰니까. 그나마 지금은 내리막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는 그냥 4분 50초 정도 유지가 되는데, 여지없이 이제 다리가 좀 털리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털린다기보다는 좀 피곤하잖아요. 어제 그러고 와서. 그러니까 보폭이 줄면서 K점수가 지금 187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폭을 유지하려면 확실히 반드시 근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근력. 근데 뭐 암만 근력이 좋아도 어제처럼 그렇게 뛰고 오면은 이미 많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상당히 당연한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이 속도에서 180 유지할 때는, 그때는 다리 상태가 짱짱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게 한 2km 정도 뛰니까 벌써 다리가 많이 피곤해. 이 속도로 계속 뛰니까. 그래도 의도적으로 케이던스를 조금 낮추고 좀 더 탄력을 살려야겠어요. 그래야 돼. 이럴 때 그러면 좀 더 보강이 되는 거겠죠. 조금 낮췄어요. 180, 183, 183. 어, 184. 184, 3. 확실히 케이던스가 조금 낮으면은 그건 있어요. 심박이 조금 덜 올라가는, 좀 내려가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확실히. 그런데 다리가 아프죠. 근력이 못 받쳐주면 다리가 금방 그런 단점도 이게 양립하기 때문에 요건 진짜 그 적정한 그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팔치기 같은 경우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팔치기 너무 많이 흔들지 말라고, 에너지 털린다고 팔을 그냥 가만히 가져가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팔에서 팔치기에서 추진력을 얻으니까 적절히 쳐주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될 수 있는데, 이게 나는 그 팔치기를 어느 정도 많이 친다고 생각했는데 또 영상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되게 팔을 안 치는 편인데. 근데 이제 팔을 많이 쳐주라는 게 어느 정도 페이스에서 얼마나 쳐주라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4분 20초 정도 페이스에서 이제 4분 10초로 반 정도 그렇게 달렸는데, 예를 들어서 4분 10초로 달릴 때 어느 정도 팔치기를 해줘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4분 10초도 누군가에는 느린 속도라서 그냥 설렁설렁 쳐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저한테는 대 페이스 이상의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좀 세게 쳐줘야 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그 정도로 쳐주고 있는데, 영상을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덜 쳐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10km, 11km 떼킨다 지금. 맞나? 이제 낮추자. 10.5km 뗐네. 이제 좀 낮춰서 다운러닝 하면서 가야겠어요. 55분 뛰었네. 저기 뭐야, 어제 그 영상, 레이스 영상에다가 이 지금 오늘 입혀놓은 거 입혀가지고 올려드릴 텐데, 그 영상 길이가 한 1시간 8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6분 이게 됐는데, 가만있어 보자. 10분 정도 더 떠들어야겠네. 꽉 채우려면. 이제 동아 마라톤 정말 2주 남았는데, 2주 앞두고서 부상당하신 분들도 종종 보이는 것 같고 참 안타깝긴 한데, 그렇더라도 무리하지 마시고 회복이 된다면은 어떻게 나가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렇지 못하면은 과감하게 그 목적을, 레이스 목표를 좀 바꾸시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무리하면은 뛰고 오셔가지고 더 고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서 그래도 뛰실 수만 있다면은 페이스를 확 낮춰가지고 좀 대회 자체를 이렇게 즐기면서 뛰신다, 그런 생각으로 분위기를 즐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예 뛰시기도 어려울 만큼 통증이 있다 그러시면은 그거는 과감하게 그냥 이거는 패스하는 게 나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을 계세요. 기회는 얼마든지 많으니까. 지금까지 그 준비 열심히 잘해 오셨고, 또 부상도 없이 잘 컨디션 유지 중에 계신 분들은 마지막 2주 남았다고 조바심에 막 진짜 더 피치를 올려가지고 막 훈련에 매진하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2주는 정말 컨디션을 최대한 유지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지나고 보면 그게 더 좋은 기록을 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뛰기 전에 몸이 피로가 내가 느낄 수 없는 그런 하체 데미지까지 웬만큼 다 회복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컨디션이 한 대회를 앞두고서 2, 3일 전부터 확 올라가 주는 그런 상태에서 딱 뛰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대구에서 DNF하고 와가지고 푹 떨어졌다가 이제 화요일부터 급격하게 컨디션이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아마도 어제
또 엄청난 그 쾌주의 컨디션 상태가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PB도 나온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은 2주 동안 무리하지 않고 좀 지금까지 지켜온 그 루틴이 있지만 꼭 그 루틴을 지키려고 고집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상태를 봐가면서 융통성 있게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뛰고, 원래 오늘은 정말 가볍게 조깅 하려고 왔거든요. 공속 조깅 형태로.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거의 AR 러닝 수준이 돼버렸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오늘 이렇게 뛰었으니까 내일은 사실 하루 쉬어주는 것도 참 좋겠지만, 그런데 내일은 또 휴일이잖아요. 휴일날 쉬는 건 너무 아깝더라고요. 왜냐면은 화요일부터 다시 출근하면은 뛰고 싶어도 밤에 뛰어야 되니까, 밤에 뛰는 거는 정말로 그 능률도 안 오르고 효율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은 낮에 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매일 가볍게라도 조깅 해주고 차라리 화요일날 쉬어주는 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잘 맞춰서 또 토요일날, 돌아오는 토요일날 강하게 한번 10kg로 자극 한번 줘주고, 그런 다음에 다음주 컨디션 잘 조절해서 그 대회에 임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브3 도전 포기했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3시간 5분 안쪽, 아니 3시간 6분 안쪽에 PB를 도전하는 것도 저에게는 상당히 가치 있는 그런 도전이기 때문에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브3는 놓지 않고 좀 더 가져가 볼게요. 올해 제마도 있고 내년 다시 동마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오셨더니 아들 놓고 몰래 가져왔는데 욕이 나기 잘 뜨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그 아들이 급수를 도와줬거든요. 촬영하면서 50, 15에 급수 할 수 있도록 음료수 소프트 플라스틱 이렇게 건네주고, 그게 참 도움이 됐어요.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직접 벨트 차고 뛰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됐어요. 참 마지막으로 제가 대구 다녀서 회복이 정말 빨랐거든요. 앓는 소리 엄청 했잖아요, 지난주 영상에서. 근데 이틀 만에 통증이 싹 사라지고, 한 사흘 지나가지고는 그렇게 좀 어지간히 빠른 날 거의 데이페이스까지 올려보고 이랬으니까, 근데도 통증이 전혀 없었는데, 확실히 저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그 소염제, 바르는 소염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맨솔에담하고 안티프라민하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안티프라민보다는 맨솔에담이 효과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조금 강한 달리기를 했거나 혹은 좀 뻐근하다 이러면은 정말 거의 범벅하듯이 완전히 그냥 다 하체에 다 발라줘요. 그럼 처음에는 이게 자극이 엄청 강하거든요. 냄새도 심하고. 그래서 거의 살이 타들어가는 느낌까지 들어요.
많이 전면적으로 다 바르면, 그래서 조심해서 발라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그 남자 급소 부위, 그 살갗이 연한 부위 이런 데 바르면 큰일 납니다. 그런 데는 바르지 마시고, 허벅지, 그 다음에 엉덩이, 종아리, 그 다음에 이제 복사뼈, 관절 주위로 듬뿍 발라서 살 이렇게 문질러듯이 잘 문질러주세요. 그래서 이게 또 스며들 때 되면 또 한 번 이렇게 쭉 발라주고,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발라주고,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그게 쭉 바른 다음에 스며들면, 그러고 나서 주무시면은 확실히 다음날 회복이 상당히 빨라요, 이게.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 맨수레담도 큰 통, 작은 통이 있거든요. 큰 통으로 사세요. 그거 듬뿍듬뿍 바르다 보면 금방 떨어지거든요. 큰 통이 한 2만 몇천 원 하는 것 같아요, 가격으로. 저 그거 하나 사다 놓으면은 얼마 못 가요, 하도 발라서. 그런데 그건 진짜 돈을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그 안 바른 날이랑 바른 날이랑 차이가 엄청 커요. 그 뭐 아로나민 곳은 그죠,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야, 이거 진짜 딱 그거예요. 바른 날과 안 바른 날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모르겠어요, 뭐 그것도 괜찮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발이, 맨스레단 약발이 정말 잘 봤습니다. 어제도 달리고 와서 맨스레단 진짜 건벅지를 해서 그런가 오늘 이렇게 뜨잖아요, 잘. 안 아프고. 좋다. 되게 좋으네요. 근데 바람이 되게 강하네. 지금 바람 정도가 딱 대구 마라톤 뛸 때 그 정도 바람인데, 역시. 마지막으로 일단 동아 마라톤은 그래 아까 목표를 수정했다고 말씀드렸고, 다음에 다시 제가 서브3를 도전하게 된다면은 아니 제가 선행 쪽으로 하나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이제 서브3 도전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10km를 어떻게 해서든 40분 안쪽에 집어넣지 못하면은 서브3 도전을 안 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무모한 도전이고 정말 어리석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기 때문에 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느꼈고, 이번에 반드시 아무리 느려도 39분대는 봐야 돼요. 10km 39분대를 봐야만 서브3를 도전해 볼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실히 이번에 느꼈고, 모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상대적인 속도감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0km를 4분 페이스 안쪽으로 버틸 수 있는 심장과 근력이 받쳐줘야만 거기에서 15초 혹은 20초 정도를 다운한 속도로 42km를 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3분 55초 페이스로 혹은 3분 55초에서 4분 사이의 페이스로도 10km를 못 버티는데, 그거보다 15초, 단지 15초 느린 페이스로 42km를 버틸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극강의 지구력을 가지지 않은 이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서브3를 다시 도전하게 된다면
10K 40분 안쪽을 찍은 후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K 40분 안쪽을 못 찍으면은 저는 그냥 서브3는 도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진짜예요. 아이고, 씨, 영상이 또 날라간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카메라가 꺼졌었는데, 아이고, 씨, 제가 1시간 넘게 떠들었는데, 이거 날라갔으면 안 되는데. 아유, 모르겠다. 어쨌든, 고수님들도 그러잖아요. 서브3 도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10km를 38분 때까지도 집어넣어야 된다. 38분 후반 때까지, 39분 때도 간당간당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 경우는 그래도 이제 30대 40대 이제 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 같은 50대한테는 아주 39분 초반까지만 만들 수 있으면은 그 상태에서 지구력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다면은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정말 힘들거죠. 10K 39분. 일단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로망 같은 거 라고 한다면은 5K 19분, 10K 39분, 하프 1시간 29분, 풀 서브3, 요것 중에 일단 두 가지는 깼어요. 5km하고 하프는. 물론 이게 두 가지가 그나마 그 기준 기록이 가장 좀 느슨하긴 하죠. 이제 남은 10km와 풀인데, 이게 가장 이제 힘든데, 그 중에 10km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좀 더 고된 과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10km 기록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시기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뛰고 와서. 예전에도 이 생각을 안 가져본 건 아니지만은 조금 그렇게 가져가다가 금방 그거를 그냥 잊어버리고서 뻔질나게 달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스피드를 어떤 방식으로든 스피드를 키워야 되는데, 이 스피드를 키우는 거를 많이 뛰어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제가 뛰는 어떤 이런 달리기 주법을 좀 자세를 고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똑같은 자세로 똑같이 많이 뛰어서는 이게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확실하게 뭔가 바뀌려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자세를 바꾸고요. 쉽지는 않겠죠. 3년 이상 습관이 된 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혼자서가 아니라 고수님들의 혹은 코치, 검증된 코치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다 왔다. 아유, 개운하게 잘 달렸네요. 자, 이렇게 어제 하프 119를 찍은 건달프의 썰을 들려드렸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진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거 정말해서 제대로 보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아니다, 오늘은 화면 레이스 영상도 있으니까 봐주신 분들, 시청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다. 요즘 애들 아주 아이고 찰지게 요가네.